여러분 다양성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직까지는 좀 한국에서 멀고 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그 가치관의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그 성적 취향, 그리고 뭐 배경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저희가 홍콩이나 싱가포르, 대만 쪽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요. 홍콩에서 원티드가 약 10개의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커리어 카니발을 했던 모습을 잠시 보시고 가겠습니다. 그 채용 박람회 혹은 그런 미드업이라고 보기에는 좀 신나고 흥겹지 않으신가요? 이날 저희가 하려고 했던 목적은 비록 이제 성적 소수자, 그리고 이제 뭔가 다양성이라 하면 해외에서는 이제 주로 그쪽으로 많이 또 얘기가 되고 있어서 그런 분들을 모시고 이분들이 느끼는 회사, 그리고 소수자 관점에서 어떻게 다양성을 포용해 줘야 될 것인가, 그리고 회사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좋은 문화와 그리고 성과로 이어지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자리였어요. 근데 한국에서 이제 다양성이라고 얘기하면 주로 소수자의 배려나 혹은 좀 정책적인 지원 쪽으로 얘기가 많이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다양성이 회사, 특히 저희 같은 이제 스타트업에게는 거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대표로서의 고민은 크게 두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그리고 누가 이 일을 하게 할 수 있을까? 돈과 사람이 가장 큰 고민이고,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은 사람을 얻고 오는 일이라고 저희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얻고 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배경 지식, 네트워크, 심지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운까지 저에게 오는 거죠. 저희가 원티드를 처음에 창업하기 전에는 제가 아이디어에 대한 그 가중치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로 실행을 해봐야겠다 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행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면서 하나하나 난관을 부딪히는데, 그때 그 1년 동안 돈을 다 쓰고 나서 그 사업을 접으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있었습니다. 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보지 못하는 거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랑 함께 해야만 어떤 아이디어든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친구들의 추천을 받아서 제가 하지 못하는 그런 개발자나 디자인이나 기타 다양한 지식을 가진 친구들을 추천받아서 현재 원티드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도 채용의 제일 원칙은 우리에게 없는 걸 가진 사람을 채용하자가 되었어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는 물론 저보다 모든 면에서 훌륭하면 가장 좋겠지만, 저보다 하나라도 더 뛰어난 사람, 그리고 우리 조직이 가지지 못한 걸 가진 사람을 채용하는 게 다양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이미 구글에서도 라즐로 복이라고 하는 HR 헤드가 그런 말을 했죠. 너보다 뛰어난 사람을 채용해라 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양성이 그냥 바로 조직의 경쟁력이라고 얘기하는데 별로 망설임이 없는데요. 이미 다양한 해외 연구 결과들에서는 다양성이 얼마나 큰 무기인지를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환경에서는 능력보다 다양성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페이지 교수, 그 경제학과 교수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경영진의 다양성이 높으면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올라간다라고 BCG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민자 1%가 증가하면 1인당 국내 총생산량이 2% 증가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다양한 사람들을, 저는 이 다양성을 한 명 한 명이 서로 다른 우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우주들을 어떻게 하면 한 그릇에 담아서 잘 조화롭게 일을 하고 성과를 만들 수 있게 만들까요? 저는 그게 수용적 혹은 포용적 문화라고 얘기하고, 그거는 여러분들도 다 익숙하신 얘기일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좋은 말들이 많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책은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회사가 이제 글로벌리 한 80명 정도 되는데 80개의 우주를 어떻게 하면 움직이게 만들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면서도 어떻게
한 팀처럼 움직이게 만들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직접 이제 느끼고 실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아마 뒤에 저보다 훌륭한 연사님들이 그거를 이론적으로 그리고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2015년 5월 달에 받았던 코크레이션이라고 하는 세미나를 워크숍을 아직도 기억을 해요. 사람들이 동그란 원을 만들고 하루 종일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서로가 원하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얘기해 가면서 서로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미지의 세계로 무엇이든지 말을 해도 이 사람이 나의 말을 경청해 줄 것이다 라는 믿음 하에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아는 곳에서 모르는 곳으로 탐험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혹은 충분한 신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신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포용적 문화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자주 마주치게 하는 거였어요. 문이 저희가 4개가 있었습니다. 오피스에 문이 4개가 있는데 4개를 다 열어놓으니까 사람들이 네 방향으로 다 흩어지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서로 인사할 시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일은 문을 닫는 거였습니다. 네, 이 문으로는 다니지 마세요 라고 붙여놨더니 사람들이 또 처음에는 약간 불편해했지만 그 문을 지나가면서 스낵 코너나 그런 데를 지나가면서 한 번이라도 더 인사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옆에서 보듯이 소파에 널브러져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더 드러내고 수다를 떨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매주 수요일 날 수요 외식회라고 그래서 수요 미식회를 약간 패러디한 거죠. 추가적인 비용을 각 3명씩 팀을 맞춰서 드리고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해서 뽑힌 분들은 자기가 제일 먹고 싶어 하는 것들을 서로 토론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 음식을 먹어요. 먹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모든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것, 자기 취미, 그리고 내가 어제 재밌게 봤던 영화, 그 모든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돌아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마주칠 때마다 더 자유롭게 인사하고 회의 시간에도 더 편안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주 나누게 하게입니다. 나누는 거에 대한 기쁨은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이게 작은 거지만 내가 나눔으로써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 좀 뿌듯해하는 감정인 거죠. 네, 귤을 받거나 아니면 꽃을 받았을 때 사람들에게 저희는 그 공개 게시판에 올리고 사람들이 엄청 빠르게 이것들을 다 집어갑니다. 그리고 심리적 장벽을 낮추기예요. 보통 이제 회의실에 가면은 회장님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쭉 임원 자리가 있고 그 말단 자리에 이제 사람들이 앉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회장님 자리가 정해지지 않도록 아예 원으로 앉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원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요. 누구든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모서리에 앉든 맨 앞에 앉든 구석에 앉든 그런 느낌을 가지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는 짝꿍 제도입니다. 네. 막 들어왔을 때 사실 누가 누군지 모르고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 감을 잘 못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무슨 얘기든지 어떤 사람 한 명을 지정해서 그 사람한테만은 털어놓고 이야기를 듣고 편하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짝꿍 제도입니다. 세 번째는 작은 성과도 격하게 축하하는 일인데요. 저희는 누군가 첫 매출을 올리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서비스를 개선해가지고 전환율이 좋아졌다. 그게 0.1%라도 상관없이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격하게 게시판에 대놓고 축하를 해줍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잘 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좋은 일만 하면 다 될까? 그게 아니라 규율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어떤 사람이든 모두가 자기가 일 잘하는 방식은 있지만 함께 일할 때는 꼭 지켜야 되는 규율이 다양성을 녹여내는 데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업 실패 교훈을 규율로 만들어서 하나하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제 꿈꿨는데 이런 게 좋은 꿈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이러지 말고 데이터로 이야기합시다 라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붙여놓고 있죠. 그리고 누구나 알 수 있게 대놓고 붙여서 알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는 결과를 측정하진 않지만 우리가 만든 규율을 잘 지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동료 피드백을 반기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대표가 말하거나 리더가 말하는 것보다 옆에 앉아있는 동료가 이야기하는 게 진짜 뼈 때리는 이야기더라고요. 저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성이 하나의 팀으로 이루어져서 경쟁력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담고 오셨을 텐데 그게 답을 찾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그리고 더 생산적인 질문을 다시 안고 갈 수 있는 기회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